증시가 일단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 그지?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이제 장 마감 방송인데, 우리가 봐야 될 지표는, 그게 개인들이 봐야 될 지표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방향을 크게 테두리 잡아 드릴 테니까, 이제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전문가들보다 의견이 더 틀리긴 하거든요. 틀리긴 하니, 뭐 이제 차트 결계 뭐쫙 늘려고 보면은 뭐 끝도 없는데, 쫙 늘려고 보면 끝도 없긴 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뭐 이래 가지고 기간을 뭐 이래 늘려고 보면 한 늘려고 보면 다 싸지. 다 이래 보면 싸다 막 이러는데 뭐 몇 년 걸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장세가 지금 유례없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인플레이션 맞죠, 그죠? 그 위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계속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죠?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말은 즉 이제 유동성 자금을 워낙 많이 전 세계적으로 풀었다.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GDP나 이런 경제 성장이나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투자 대비해서 그만큼 이제 좋지를 못해요. 마이너스고 막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경제 침체까지 같이 와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그게 돈을 많이 뿌렸던 만큼 마지막 보류거든요. 뿌렸던 만큼 종합주가지수 자체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회원들 나중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만큼 경제 성장까지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회원님들한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작년 1월 달에 1월이나 상반기 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얘기해 줬어요. 올해 최고 그러니까 2021년이죠. 2021년 1월 1월 달에 올해 최고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다. 네, 이런 얘기해 줬거든요. 2021년에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뭐라고 얘기했냐? 인플레이션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물론 인플레이션 다 올라가는데 먹는 거 신경 써라. 먹는 거. 근데 지금 일정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래서 뭐 있는 데가 야 정말 많다. 비로소 끝도 없이 많다. 나중에는 뭐 팜스토리 추천을 했었는데 이때 추천해서 제가 이게 뭐 1,500원에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0원 간다. 3,000원만 가나 싶으면 내년 보면 또 5,000원 만 원도 간다. 이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도 제가 보지만 회원님들의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 큰 맥락은 뭐냐면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제가 이런 식량위기라고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거든요. 작년부터 조금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야 됐는데 작년 하반기 때도 별다른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지금 이제 올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도 보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제 많이 올라가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좀 조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충격파가 좀 모아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님들 얘기 드리겠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자체를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제가 제 생각으로 볼 때 3년 정도 내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도 얘기했지만 3년은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작년 올해 지금 이제 2022년이지 그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2022년에 이제 먹는 거 템포가 급격히 붙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이제 우리 의식주니까 뭐 옷 뭐 이런 거 뭐 상관없잖아. 자동차 뭐 낮에도 얘기했지만 뭐 굳이 뭐 10년 탈 거, 뭐 그지? 10년 타고 배차할 거 2년 더 타면 고쳐 쓰면 돼요. 그지? TV도 뭐 AS 받아 쓰면 되고 뭐 좀 낡은 거 좀 더 쓰면 돼요. 휴대폰도 뭐 한 3년 쓰다가 뭐 또 바꾸지 말고 또 더 쓰면 돼. 그런데 먹는 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먹는 거 플러스 지금도 보면 인플레이션이 제일 심각한 뭐냐면 그지? 먹는 거 플러스 뭡니까? 인프라, 에너지. 지금도 보면 다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뭐 우크라 러시아 이런 문제로 이게 조금 더 이제 시점 다 탄력을 받긴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에 보면 산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없어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없어요. 왜? 이미 2년 전에 돈을 풀어가 유동성 자금 다 풀어냈기 때문에 이 모든 뭉칫돈이 첫 번째로 부동산으로 갔다가 두 번째로 어째 주식으로 갔다가
세 번째로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간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뭐 금리 연준에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뭐 지금도 보니까 돈이 도는 게 뭐 일경 뭐 몇천 조가 돈다는데 이게 지금 필요 없는 돈이 이거를 회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거든. 이제 금리 인상해서 달러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또 이게 시장 흐름에 맞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제일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 루란 사태가 지금도 지금 뭐 저 뉴스 틀어보면 루란 문제 나오죠. 이게 뭐 얼마였더라? 10만 원인가? 10몇만 원에서 뭐 10몇만 원에서 뭐 1원까지 떨어졌다네. 그지? 이게 뭐 상폐되는 거고. 이건 법적인 책임도 없고. 이게 지금 국내 피해자가 한 20만 명 나온다고 얘기하니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게 지금도 이제 부서지는 거 이런 식으로 충격이 좀 덜하고 그지? 부동산 집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버블 문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년까지 가야 돼요. 내년까지 가야 제가 볼 때 최소 내년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왜냐? 업종이 없어요. 지금 현유도 보면 어디 투자할래? 반도체? 삼성전자?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많이 사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실적 많습니다. 돈이 너무 넘쳐나요. 그만큼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지금 시장 구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동성 자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 2020년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지? 2020년에 3년치 올릴 거를 2020년에 다 올린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투자할 데 없어서.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미 3년치의 실적이 다 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회사 저점 가치는 가겠죠. 회사 자체는 뭐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계속 흑자 재정을 하니까, 그지? 지금 상태로 가면, 그죠? 그럼 3년 뒤 되면 이미 이제 회사 값어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에 떨어지는데 얘기했거든요. 6만 원, 저번에도 12월 달에 얘기해줬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일단 회원들 얘기해드렸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형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다 그래프 필요 없어.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 작년에는 제가 이런 얘기했지. 2021년에는 많이 가봐야 거래소 3,000포인트 전후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다. 그러니까 이래 끝난다. 작년 2월달부터 계속 같은 얘기 해줬거든. 올해는 요 정도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럴 것이다. 작년에 그 거래가 끝났죠. 회원한테도 얘기하지만 올해는 이제 물론 좀 틀리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FOMC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뭐 빅스텝 받을 것이다 뭐라 할 것이다 얘기하잖아. 다른 필요 없고 1차로 확인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보면 잘하겠지만 거래소는 2,500, 코스닥은 제가 낮에 올해도 얘기했거든요. 올해 지금 뭐 우크라 사태 터질 때부터 계속 같은 얘기예요. 거래소는 800. 여기가 깨지면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그러니까 뭔가 왔구나. 옐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근처에 오면은 이게 좀 왜냐면 요 근처에 오면은 뭐 거래소가 한 2,500, 한 50, 코스닥 한 800, 한 30 떨어지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만 이번에도 떨어질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앞전에 우크라 사태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도 이게 무너졌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 자금에서 워낙 많이 주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래 되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펀드 판매 여러 가지 뭐 기관들의 손절 뭐 그지 쇼커버링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배도가 매물을 부르는 시장이 돼버려요. 그래 돼버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장치나 이런 뭐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막 떨어지면 이제 경기 부양으로 쓰고 막 그지 뭐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뭐 공매도 제한 금지는 할 수 있는데 뭐 정부에서 회사채를 산다거나 뭐 그밖에 어떤 정책을 내서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밖에 정책이 없는 거야. 왜? 이미 코로나 사태 때 돈을 막 찍어내서 다 줬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이걸 또 찍어 또 줘버리면 돈이 한계가 있으면 이건 더 이상 뭐 돈의 화폐 가치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예요. 전 세계 문제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제일 우량주만 많이 남지. 우량주만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지나면 이게 회복이 잘 되거든요. 비트코인을 생각하면 돼. 예전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 회원님도 뭐 버블 사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회복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지고 상폐되지만 나중에는 제일 좋은 회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주가는 더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거래소는 2,500과 코스닥 800을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가 딱 들어오게 되면 노란불이에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딱 들어오면은 일단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전에도 우리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니까 그지? 2,600 딱 들어오면 매수세 딱딱 들어와요. 2,600선 거래소는 2,600 한 이런데 들어오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좀 떨어졌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연준 최저치 꽤 경신했죠, 그죠? 에어 쌍다도 찍고 이 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올려준 거예요. 기관들에게 쳐올리면서 요즘도 마찬가지 지금도 올라오고 있지, 그지? 근데 요 부분이 최근 며칠 전에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동반 하락세도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닥은 아니다라는 어떤 지배 전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요 800선 그지? 그 다음에 한 2500선 깨진지를 확인하고 요 위에서 놀면 돼요. 그러면 대표님 위에서 놀면 주가는 급등합니까? 절대로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 새로운 투자처가 나와서 그 업종을 이끌어줄 만한 게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에서 제일 많이 시세받은 게 뭐지? 전기차지. 테슬라고. 그지? 그게 지금 주가가 한 3, 4년 동안에 올라갈 주가를 1년 동안 올려놓은 거야. 그럼 저 회사가 저만치의 값어치를 할까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같은 회사. 테슬라가 뭐 며칠 전 빠져가지고 시가총액 160 몇 조인가? 7조인가 빠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67조면 소위 말해가지고 앞전에 보니까 한 20% 빠졌을 때 보니까 빠졌다 주면은 시총액 현대차 같은 애들 그지? 현대차 뭐 아이오니 이런 데도 있잖아. 현대차 같은 애들 뭐 39조거든? 현대차 같은 애는 5개 사는 한 4개 사는 거야. EV6 이런 애들 보면 유럽에도 보면 전기차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지? 올해 자동차에서 현대차 같은 애들을 사고도 남아. 테슬라 같은 애 하나 조금 떨어진 퍼센테이지 돈 가지고 현대차 타고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가 값어치가 있는 거야. 아니거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지? 그냥 돈 장난이고 수치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뭐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 한 마이너스 한 20% 떨어진 돈 가지고 현대차 이런 애들 뭐 한 3개 4개 살 수 있거든요. 회사를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개념 생각하면 이미 테슬라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를 못하는 것 뿐이고 시간이 점점점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적정하게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갈 거고 그지? 어느 정도 되면 회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자 대비해서 뭐 조금 실적도 올라올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주 자체는 이제 급등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 지금 GDP나 이런 데 조금 올라가고 주가는 이미 너무 올라가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작년에 내년에 보거든요. 내년 정도 들어가면 이제 뭐 미국에서도 금리 또 조정한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빅스텝 밟아가는. 왜냐면 너무 유동성 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는 새로운 업종이 필요하겠지. 업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2차전지가 최고로 히트가 좋을 거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업종이 필요한 거야. 뭐 있는데? 없지. 지금 현유도 보면은 뭐 새로운 업종 찾아봐라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유례없는 폭락이 나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진짜로 우주선 관련했던 애들이 만약에 지금 각광받는다. 달나라에만 가면 무슨 그 엄청난 엄청난 뭔가 불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먹으면은 먹으면은 뭐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우리가 그쪽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 그러면 그 회사는 커질 거 아니야. 투자처도 생기고.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상황은 돌이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전쟁을 했던 부분도 이런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조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전쟁으로 뭔가 정치를 경제 상황을 억압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번에 우리 방송에 있죠. 후시든 사건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그지? 아프간도 그렇고 그지? 그런 전쟁들 많이 중동 전쟁을 많이 켜서 그런 경제적 상황을 조금씩 탈피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 문제도 터졌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정상적 흐름이라고 봐요. 많이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태면 이건 지금도 증시 자체가 지금 상승 탄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심 포인트는 지금도 우리 회원님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옵션이 필요. 종합주가지수는 당연히 뭐 다 필요. 미국 시장도 주무시고 나면 3.5% 올라갔다가 다음날 4% 떨어졌다가 종목이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저점이다 아니다로 논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2,500하고 800포인트 지지부만 보면 돼. 그럼 종합주가 올라갑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도 보면 거래소나 코스닥 증시를 보면 이게 지금 상단 밴드가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870선 언저리대에서 해가지고 900 언저리대만 놀면 돼요. 증시 자체는. 그 정도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한 300%다 한 것 같고, 이제 더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이렇게 막 쭉 올라가는 거는 내년에 가야 되고, 올해도 간다면은 새로운 업종이 있어야 돼요. 뭐 2차전지 이런 애들은 지금도 뭐 가도 잤는데, 갑자기 뭐 내연기관 차는 다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전부터 전기차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조금 있다가 가요. 전기차는 어쨌든 그거는 시대적인 부분이라서,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없어지고. 그럼 거래소는 어디로 갈 거야? 거래소는 많이 필요 없고 한 2700선에가 요거 운전을 놓으면 돼. 뭐 3000포인트, 3200포인트 가야 됩니까? 내년 한 5년 뒤에 가도 돼. 안 떨어지면 하면 돼. 그리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게 유동성 자금이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시장에 돈을 다 받쳐놨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유례없는 큰 문제가 돼버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왜냐면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돈 엄청 찍어냈잖아. 다 뿌려놨거든. 그럼 또 입에 떨어지면 또 등지 돈을 뿌려버릴까? 그러면 또 문제가 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망하게 놔두놔야지. 결론은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리 떨어질 일이 없다. 크게 심하게. 대신 2,500이나 800까지 떨어지게 되면 뭔가 조금 이제 기관들이 동향을 봐라. 그래가지고 주가를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또 누르거든요. 위에서 누르는데 그게 지금 제 인진 봤을 때는 한 2,800선, 2,750선, 코스닥은 한 900, 한 3, 40선, 950선. 그래서 이제 매물 쏟아지거든요. 또 아이러니하게 종합 그 다음에 지표를 보면은 현유대 보시면 이제 항상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에요. 신용이 종합주가지수 올라가잖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지수가 막 이래 있거든. 이게 지금 중간에 한번 떨어졌죠, 그죠? 그죠? 예, 보면은 한 2월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주가 뭐 23조 막 이래 있다가 갑자기 2월달에 뭐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확 터지니까 지수 떨어지잖아. 22조 맞춰놓고 이렇게, 그지? 이때 제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전날에 보면 뭐 2,000 뭐 600이 초반 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 그지? 그래 가고 막 고사지고 또 막 이래 보니까 지수 또 늘어나고 그러잖아. 또 지수 또 흔들어주고 이 쌍바닥 찍었거든요. 신용을 딱 줄어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안일하게 있다가 지수가 좀 괜찮으니까 신용이 또 늘어나거든요. 늘어나 버리지. 그러니까 신용이 확 늘어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종합주까지 밀어버린다고. 개미들 턴에는. 그럼 신용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죠? 줄어들기 시작하고 시간이 좀 줄어들면 이제 뭐가 된 오늘같이 좀 테마가 적절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장에 보면 금요일 날에 보시면 이제 종합주가 상승폭만큼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한 2몇 % 올라갔잖아요. 미국 시장 자고 났더니 3.5%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갭만큼 못 들은 갭만큼 아침에 상승한 거지. 그 금요일 날 보시면 전부 다 대형주 종목들 수급 좋았잖아요. 소형주 다 같이 뭐 1%, 2%, 0.1%, 2%밖에 못 가고 뚜렷해 테마 타는 건 거의 없고, 그지? HLB만 좀 가버리고, 형제들만. 기관들 또 보면, HLB 생명과학은 상가고 그러잖아요. 미친 개들 같아요. 기관들 움직이는 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가 뭐 강보합 정도인데, 움직이는 종목들은 훨씬 더 많았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 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다 보면, 정부 정책지나 이런 애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세력 애들이 작업을 훌륭히 쳐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작업 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금요일 날도 얘기해줬지만 추천한 거예요. 한타. 거의 뭐 반재수죠. 회원님 이거 작업 때려요. 이거. 얘도 추천했거든요. 작업 때려요. 이거 흔들어주기예요. 작업 때리는 구간이에요. 이래 얘기해줬거든요. 얘기해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저런 뉴스 있었죠. 오늘 뉴스 볼게요. 이제 탄산 대란 오늘 아침에 주말에 뉴스 보여줬거든요. 탄산 대란 탄산 테마 들어오는 거야. 뭐인데 며칠 전에 테마 들어왔던 태경 케미칼 이런 거지. 탄산 반도체 씻지도 못하고 용박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거는 탄산은 이미 목요일날 시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원한테도 얘기했지만 목요일 시세를 받은 거야. 오늘 상가를 갔어야 되겠지. 그럼 목요일 날은 탄산이 없다가 그년도 똑같죠. 아니 그럼 탄산이 금요일에 생겼어? 갑자기 탄산이 금요일에 생겼다가 그 주가 떨어진 거지.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주말에 탄산이 없어서 올라갔나? 탄산은 예전부터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언론 뉴스 가지고 세력에서 장난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탄산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수시를 받았거든. 탄산이 없다고. 탄산수가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지금 뭐 많이 부족하다. 그런 뉴스로 나왔다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금요일은 탄산 때문에 못 간 거야. 근데 오늘 가버리거든. 왜? 이런 뉴스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탄산 대란이다. 경보한다. 이런 기사 내용을 계속 써버린 거야 주말에.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저게 강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목요일 상가를 가든가 목요일 상가 가가지고 뭐 아사리 맞지 그지? 갭 떠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만들든가 차라리 뭐 급등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든가 이렇게라도 그래 다음날 또 올라가든가 뭐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탄산이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탄산이 계속 저번주부터 없었던 거야.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고 중요한 거는 이상한 거야?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 대신 이게 금요일 날에 시세 안 받았지. 세력성 종목이거든요. 오히려 금요일 날 지수가 많이 좋았죠.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세력애들은. 대신 오늘 같은 날 가버리고요.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갔었고, 뉴스 보여줬고, 아침에 보여줬던 뉴스예요. 자, 그 다음 회원은 또 보였어. 급락장에 사료주, 대주주 지분 팔아 수백억 챙겼다는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료 사료들이 잘 못 갔잖아요. 이런 뉴스 나왔지? 오늘 가. 이미 팔았다는 얘기거든. 오늘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컸죠, 그죠? 세계 제2위 밀생각 인도가 밀 수출 금지한대. 그럼 여기서 밀 수출 금지하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밀 수출 금지하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볼만한 애들은 딱 두 개밖에 더 있어요. 한탑하고 사주동화원. 그지? 일로 또. 한탑하고 사주동화원. 빨리 가야 돼 오전에. 오늘 왜냐면 종합주가지수가 금요일날에 뭐 3.5% 미국 증시가 올라왔고 주말에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날에 그만큼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지? 그래서 금요일날에 이제 갭 뜬 거잖아요. 그죠? 금요일도 보면 얼마나 금요일날에 2.3% 올랐거든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한 1.2%가 더 올랐지.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갭 들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혹시나 또 미국 선물이 야간 선물이 실시간으로 또 좋아지면은 오늘 같은 날 이런 세력선 정보도 잘 못 가거든요. 오히려 주선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야간 선물이 떨어지면서 장중에 비로소 아주 올라갔지. 아침에 정치는 어때요? 이미 거래소 종목은 도제치고 코스닥 종목에 전업종이 올라가서 수급이 없다고 흘러내렸죠. 근데 요 중에서 상한가 빨리 나와야 돼. 아침에. 라고 회원들 얘기했어. 한탑. 우리 금년에 다 가지고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던 거, 손실 중에 있던 거야.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아. 앞전에 우리가 보면 한일사료도 이런 식으로 작업 때렸거든요. 회원님도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일사료를 3,150원에 사가 들고 있었어. 그 다음날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좋다고 팔고 나갔지.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2,970원이잖아. 3,120원, 30원 들고 있었어. 마이너스 한 6% 정도 들고 있거든요. 이날에. 2,900, 그 다음에 2,955원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비료 사는 움직임이 없었나? 아니야. 이래가 좋다고 그 다음날 팔고 나갔거든 이날에. 4,200원 좋다고 팔고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폭등하더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대. 이렇게 될 종목이 한 봉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사주동화원도 한탑도 똑같아. 이것도 사과 추천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한탑도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질 각이 아니거든요. 전혀 밀어줄 종목이 아니야.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애들도 한번 남았잖아요. 납법화된 남은 자리거든요. 밀가루죠. 재수지. 이게 작업 누르고 있다 그랬거든. 2,400원대에서 계속 누르는 거야 이게. 회원한테도 얘기했거든. 이거는 오늘 무조건 2,500원 이상에서 시작해야 되고 종가 무조건 오전에 빨리 감아야 된다. 이게 가야 사주동안에 갈 수도 있거나 반대로 사주동안 가서 한탑에 가도 밀가루 두 종밖에 없다. 이게 빨리 가야 비료 사료 먹는 게 들어오는데 오늘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한탑은 풀고 닫고 할 수도 있으니 이제 회원들이 얘기해 풀고 닫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주가 떨어지길 좀 기다려야 된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게 오전에 가버렸잖아요. 강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봤어요? 4주 동안 또 상가 갔지.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부터 떨어지지. 시가고가 형성해주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막 떨어졌잖아. 왜 떨어졌을까? 미국 선물 떨어져서. 그러니까 10시까지만 일반적인 개별적으로 좋다가 10시 이후로부터 주가 떨어지니까 비료사료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비료사료 막 올라가고 대주산업 올라가고 뭐 끌거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종목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비료사료 쪽은 우리가 봤을 때 낙폭과대야.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물론 추가적인 급등할 수는 있어요. 뭐 딴 나라에서 뭐 밀가루 또 금지한다, 저거 뭐 수입 금지한다, 뭐 가격이 폭등했다.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지?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쪽이 문제가 되기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먹는 게 제일 빨리 올라가거든. 먹는 거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원자재 이런 데 당겨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낙폭과대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것들은 이제 이런 애들 이제 낙폭화되면 더 들어오겠죠. 낙폭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직도 안 돌아왔던 애들 대주사업 상가 갔잖아. 대주사 상가 가는 것처럼 고려산업도 들어와야 돼. 한 차례 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애들인데 잘못 산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진짜 퍼펙트하게 잡을 거면 6천원 이하에서 사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6천원 이하에서 사가 매수래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로 지금 또 올라오는 거지만 내일 또 갈 거예요. 이거 하는데 9천원 갈 거라고 얘기했고. 한탑은 현재 수준에서 최소 3천원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 지금 내일 3천원 치겠지. 물론 보라색 돌파되면은 뭐 이거 종고점 돌파하면 5천원 볼 거 아니에요. 5천원 못 가는 법 없지, 그지? 대신 싸게 잡아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죠? 밀가루 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지금도 보면 이 비료사료 먹는 것 쪽은 어쨌든 인플레이션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이걸 놓쳤다 생각하면은 이 비료사료 쪽도 지금 개인적 입장에서는 더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도 뭐 이제 네,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들어와야 돼. 새로운 테마. 우리가 보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정권 임기 1년하고 2년 안에 1년 늦어도 2년이에요. 2년 전이에요. 보통 6개월에서 보통 짧은 1년 동안 해가지고 보통 1년 6개월인 거. 1년도 길어. 1년 6개월? 1년 아니야. 시작하는 0년부터 해가지고 임기부터 해가지고 1년 안에 제일 큰 장이 서. 제일 큰 장이 서거든요. 테마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작아지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앞전에 얘기해드리지만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장이 있겠지만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게 노무현도 노무현 때도 보면 이제 저 탄핵되고 뭐 이리저리 한다고 시간이 걸렸지만 역시나 뭐 행정수도 이전하고 대북 테마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그 다음에 MB 때는 4대강 갔고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한중 FTA 테마 탔고 그게 다 임기 1년 안에 테마 탄 거예요.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뭐 테마 대북 테마 탔지. 대북. 물론 대북. 그 다음에 MB 때 4대강 그때 경제 워낙 안 좋으니까 내수시장 살리고 플러스 차화정 우리 얘기해줬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차화정 붙으면서 뭐 MB 테마 들어오면서 자원 외교 해외로 넘어가잖아요. 자원 외교 이게 제일 큰 장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대북 이거는 뭐 지금 노무현 때고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뭐 붙은 거예요. 중국이거든. 중국 FTA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문재인 때는 뭐 붙어요. 문재인 때는 대북이지 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1년 안에 테마가 탔거든요. 정말 강하게 강력하게 이게 외부적으로 어떤 이제 시그널이 좀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명히 쓴단 말이야. 하면서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할 일은 없잖아.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나 얘기드리지만 아무 일도 안 하면 테마가 안 붙어요. 지금은 윤석열 잘한다. 사람들 윤석열 화이팅. 뭐 윤석열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지? 물론 이제 파란색 모자 쓴 사람들은 와, 잘하는 자는 볼 거고 빨간색 쓴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지? 중도 이제 사람들 자기들 뽑았으니까 잘한다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도 내각이 딱 구성이 되면은 1년 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외부적으로 그지? 어떤 이제 뭐 큰 글로벌 동향과 함께 맞춰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북한 윤석열 뭐 북한에다가 뭐 하겠다. 대북 테마 좋지. 좋아. 큰 장이 쓸 수 있거든. UAE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뭐 국왕 사망했어.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뭐 장점을 보낸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지? 그리고 나서 뭔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크게 움직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붙었거든요. 더 붙어버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건 내각 임기에 잡히게 되면은 어떤 뭐 이제 뭐 중국도 좋아.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아.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하지 못했던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 차별하게.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슈화되는 뉴스를 계속적으로 봐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고요.
이게 딱 붙어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더블 S급이 붙어버리면 S급이 붙어버리지.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대북 끝나고 수소차 확 붙어버리잖아요. 그래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저 어디 갔노?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FTA 딱 붙어가지고 급등하면서 싸이 강남 스타일 그 막 터지고 그때거든요. 그래 붙으면서 뭐 붙은 거야? 그렇지.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데 더 붙어버리거든요. 중국 쪽이 호황이 좋으니까. 그러다 그걸로 끝나버렸지. 끝나버리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한 2년 지나고 나 1년 6개월 지나니까 없어. 2년째 되니까. 식상하죠. 그러면 그때 뭐 반기문 인맥주나 정치인맥주 테마 타고 레임도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마찬가지야. 수소차 끝나고 나서 아무 테마 안 붙었어. 그지?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제 정치적 상황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뭐가 터지냐? 코로나 딱 터져버렸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유동수 잠깐 때려 붙고 그죠?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내각이 한동훈도 지금 임명한지겠지 그지? 내용에 딱 잡히게 되면은 지금 증시가 소형주 테마 타기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주가가 움직여야지만 뭐가 갑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대형주가 테마지. 소형주 지랄 방향을 떨어도 안 가. 지수는 못 올려요. 삼성전자 이런 애들 계속 치고 가야 지수로 가는 거고. 코스닥도 뭐 제약바이오나 저번에 뭐 게임주라든가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업종 중심의 대형주가 수급이 붙어서 가져야 종합주가 지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종합주가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지? 떨어뜨리잖아. 지수 종목들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가를 반대 매매 좀 나가면은 지수를 지금도 관리해도 보면 있는 거야. 그게 앞전에 보면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 이런 데들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HLB가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주가가 막 급등하면서 종합주가지수 하락세를 맞추거든요. 멈추게 한다고. 제약바이오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이제 핸들링이 좀 맞게끔 만들어주면은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가 미소만 좀 줄어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테마, 대북도 지금 뭐 의료 지원한다. 의료 지원은 무조건 조화제약이야. 의료 지원 조화제약. 대북 의료 지원한다. 조화제약. 무조건 의료다. 의료가 의료. 의료는 무조건 조화제약. 근데 조화제약만 가겠나? 아니지. 신원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북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연관성이 쫙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테마들이 붙는 거예요. 물론 김정일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김정일 문제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국외 쪽으로 뭔가 활동을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장이 제일 크게 서요. 앞전 얘기지만. 그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플라잉카도 괜찮고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 강국을 만들겠다. 우주 강국 만들겠다. 우주 항공 테마들도 타면 타도 돼요. 방산주 국내 방산주 뭐 인기 너무 좋다. 방산주 전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산주 관련해서 뭐 탱크나 비행 뭐 그지 전투기 팔아먹는다. 한번 팔면은 한 뭐 몇 조 막는 거 묻잖아요, 그지? 그런 거에서 국산 방산주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던 각국 나라들이 뭐 방산주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럼 윤석이 나와가지고 야 방산주 세일즈 외계해라. 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육성시킨다. 그럼 어떤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래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 관계 자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지금 올해 안에 짧으면 6올해 안에 길면은 내년 임기 안에 1년 동안에 무조건 큰 장은 서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물론 대통령이 5년 안이라기 때문에 뭐 데이터라 해봐야 뭐 한 5번밖에 없겠지만 지금 6번째거든요.